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김하백입니다. 김하백의 문화생님들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. 저는 맨날 진지한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제가 한 7년 전쯤에 하나증권 도곡지점 이제 차장으로 이제 증권사를 그만뒀는데, 이제 그때 당시에 보통 제가 이제 2억에 2년 이상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주식이랑 뭐 이것저것 펀드, 연금 섞어서 자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계좌들 위주로 이제 주로 일을 했었는데, 이제 그런 계좌만 있지는 않잖아요. 이제 근처 회사 다니시는 젊은 남자분이 한 3천만 원 맡긴 계좌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어떻게 주식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어디서 손실 보고 이제 찾아오신 젊은 여자분 한 6, 7천만 원 정도 되는 계좌도 하나 있었는데, 그 분들하고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만 그때 이후로도 계속 똑같이 관리를, 이제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,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하필 이제 좀 한 마이너스 10%, 15% 정도 이제 손실인 상황에서 이제 그때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고, 저 역시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분들이 완전히 같은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비슷한 시기였고, 일단은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막 이제 통신이 막 이제 5G, 4G, 5G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제가 오이솔루션이라는,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당시에 그 회사를 사놨는데, 그게 이제 마이너스 한 10%, 15%된 상태에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게 된 거죠.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, 3천만 원 정도가 크진 않은 이제 위탁 맡긴 자산이었지만, 이제 어쨌든 저희가 다 고객이랑 이제 얘기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니까 더 분산도 많이 하고 뭐 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그 당시에 워낙 이제 그 통신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였고, 또 금액도 이제 아주 크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매수를 해 놓은 거죠. 근데 한 마이너스 10%, 15% 정도 빠질 때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, 아, 이건 아닌 것 같다, 잘못 산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면서 그 종목을 아마 매도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정말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 올라가지고 정확하게 두세 달 사이에 7배가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다른 예를 들어 자산이 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3억, 4억 계좌다 그러면 그 종목을 한 5천만 원 사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게 끝까지는 다 뭐 먹진 못해도 그래도 한 3, 4배 정도까지 들고 있을 수는 있으니까, 평균적으로. 그러면은 그 계좌는 그 전체 자산으로 3억인데 만약 5천 원 샀으면 한 3배 올랐으면 뭐 5, 3, 15니까 그냥 1억 정도가 더해져서 계좌가 3억 계좌가 4억 계좌가 되는 건데,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하고 서로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좀 위험한 자산에 좀 더 들어가자,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건데, 그런 걸 통해서 이게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좀 더 분산을 해서 혹시 들고 있었다면, 그 당시에 마이너스 10%, 12%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그 정도 빠지는 거는 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, 그 상황을 좀 잘 견디지 않았을까, 이런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로 가끔 그분 생각나서 그냥 한번 전화해보고 싶었던 적도 있는데, 이제 증권사 그만두고 제가 스타트업에 이제 나중에 CMO로 갔으니까, 근데 이제 또 그때 그 종목이 많이 오른 걸 그분도 알잖아요. 서로 또 민망할 수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, 그리고 또 그 여자분 같은 경우가 왔을 때는 그때 막 한미약품이랑, 그때는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거가 코스닥에서 위로 가기 전에 막 이제 바이로메드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, 그죠? 그때 이제 그 시절인데, 그분한테는 제가 더존 비존을 사드렸어요. 근데 그것도 한 10%, 정말 그건 10% 정도, 15%도 안 된 것 같아요. 10% 정도 빠져서 한 세네 달 가니까, 이제 그분이 이제 혼자 온 것도 아니야. 남자친구분을 이제 모시고 와서, 차라리 그냥 바이오를 사주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사줬냐. 근데 그 남자분도 약간 이 투자 쪽을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,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, 저는 고객들 계좌를 바이오를 살 수는 없다. 아무리 뭐 금액이 아주 큰 계좌는 아니지만
제 원칙대로 좀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때 아마 7천만 원 계좌 중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준 비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엔 그것도 꽤 비중으로는 큰 거거든요. 지금 보통 고객들이 뭐 20억 계좌다 그러면 한 종목이 한 1억 정도씩밖에 이제 5% 정도씩밖에 안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한두 달만 더 보고 원금 되면은 그냥 빼겠다. 그래서 정말로 한두 달 지나서 원금 가까이 돼서 이제 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준 비중이 거기서 10배가 오른 거예요. 요즘은 또 그거 어디 M&A에 대해서 이제 거래 정지되고 이제 매수 청구 들어가서 이제 상장 그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클라우드니 막 이제 여러 가지 나오면서 실적 뜨고 하면서 그때 거기가 뭐 세무 쪽으로 뭐 프로그램을 많이 썼었죠. 그죠? 제 기억에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좋아했던 기업이지만 이제 지금은 잘 모르는 것처럼 어쨌든 그 시절에 그러한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어떻게 보면 더 얘기를 잘했으면 더 엄청 좋은 기억으로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텐데 저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마흔이 안 됐었으니까 지금처럼 좀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 원금 되면 빼자 저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도 생각했던 것이 이분들이 딱 주식만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딱 불려야 되는 목돈,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돈의 전부였겠죠. 그 자산이라고 해서 내가 그 시장에서 저는 근데 지금도 바이오는 사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시장에서 올라가는 어떤 업종이나 또는 뭐 그 업종 때문에 지수가 오른다면 그 지수를 좀 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정말 될 것 같은 기업을 들고 있는 이런 자산 배분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언제나 얘기하는 게 주식을 직접 공부를 해서 막 파고들어서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연금저축 계좌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. 뭐냐면 정말로 좋고 한 1, 2년 안에 뭐 5배, 10배 갈 기업을 들고 있더라도 내 자산 배분이나 이런 어떤 상황이 여유 있고 완벽하지 못하다면 어차피 그것을 전부 수익으로 취할 수 없다는 거죠. 나중에 볼 때야 뭐 5배, 6배, 7배, 10배 올라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전부 수익을 취하려면 여러 자산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. 혼자 그냥 공부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증권사 쪽에 이제 뭐 능력 있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브로커 분들 그래도 뭐 다 경력 있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예전처럼 정말 예전에는 막 거래 많이 해서 수수료 내고 수수료만 많이 이제 만들고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그분들이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걸 맹목적으로 맹신해서 막 이거 오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 자산을 배분해주고 그 중에 하나로 수익을 충분히 취하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저도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존비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금 위슬로션 관심도 없습니다. 사실 많이 오른 적도 있지만 그 사이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도 정말 좋은 기업이고 우리나라 1등이지만 그냥 만약에 한 7만 원에 샀다면 한 25만 원에 팔면서 너 내 자산에 이만큼 도움이 됐어. 너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. 하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혹시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어떤 자산을 지키고 또 합리적으로 또 욕심도 제어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고 자산도 불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자산 중에 내가 굳이 주식을 한다면 몇 퍼센트를 할 것이고 그럼 그 나머지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뭐 연금저축 계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주식 중에서도 뭐 일부는 지금 어쨌든 간에 AI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받았을 때 AI를 하는 거고 저처럼 뭐 한국콜마나 이런 화장품 들고 있고 좀 무거워도 재미없는 모비스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종목들 빠졌을 때 그냥 좀 사서 뭐 안 오르면 배당 받지 뭐 이런 생각을 들고 있다 보면 또 1, 2년 지나가지고 뭐 2배도 오르고 뭐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미 이제 사서 전 많이 올라 있으니까 편하게 드린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는 보통 주식 사서 한 3, 4년
들고 가서 3-4배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객들을 어드바이스를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충분히 수익 줬으니까 그냥 파시죠 하고 그냥 팝니다. 파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맹목적으로 어떤 종목을 이제 추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그 도구다, 하나의 그 기업 하나도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하나다,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주식은 기마백의 기마백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.